한강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CCTV를 분석하여 손정민 군이 폭행당하는 듯한 영상을 찾아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폭행 장면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팔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회색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 회색옷은 손정민 군이 사건 당일날 입었던 색상과 동일하다. 이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여 누군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은 목격자만 데리고 와서 정민이가 수영을 했다고 우기고 있는 듯하다. 의 폭행 장면이 발생한 시작은 1시 38분이고 이후 2차 폭행이 일어나는 장면도 있다. 그리고 손정민은 2시에 아래 사진처럼 쓰러지고 이후 일어난 흔적이 없다.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다면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동석자 이외에 추가 합석자가 있었는지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찾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인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발표도 없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건을 덮는 이유는 마약 카르텔 사건이라서 그런 것 같다. 버닝썬도 마약은 수사 안 하고 연예인만 구속되지 않았느냐 라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은 마약 카르텔과 한패거리라는 소문이 더 나오지 않도록 손정민 군이 스스로 물에 입수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여줘야 한다 라고 입을 모은다. 시민들은 나기꾼 7명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손정민 군의 물놀이 영상을 가지고 손정민이 물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추론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래 영상은 폭행하는 듯한 영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사건 초기 4월 30일자 뉴스로는 사건 당시 동석자 이외에 합석자가 더 있었는데 사건이 어느 정도 지나서 사건 당시 동석자를 한 명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아래 뉴스를 보면 어떤 목격자의 동영상 속에 사건 당시 여러 명이 있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부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손정민 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과수가 육안 감식 결과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이 2개 있으나 이 상처가 두개골을 파고 들어가진 않았다고 한다. 면서 무엇으로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상이 직접 사인은 아니라고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뺨 근육이 파열됐다고 한다. 입안의 치아는 괜찮은 상태. 라면서 누구한테 맞은 건지 어딘가에 부딪힌 건지는 아직 모른다. 고 전했습니다.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할 예정이며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약 15일 뒤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석연치 않은 조사와 친구 아버지 직업 화제. 손정민 실종 사망 사건에 대해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승모 기자가 출연해 당시 현장 취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김 기자는 실종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빈소에서 친구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친구들은 실종 소식조차도 SNS를 통해서 들었다더라. 또 대학 선배들도 만났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듣지는 못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 정민 씨를 발견한 민간구조사 차종욱 씨는 시신을 수습한 이후인 주말에도 한강 일대를 계속 수색하고 있었다. 혹시 유류품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정민 씨가 친구와 있던 자리는 한강. 그러니까 잠수교를 기준으로 상류라고 하면 한남대교 방향이거든요. 그 상류 지역까지 쭉 훑어봤다고 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에 차종욱 민간구조사는 그날에 비가 왔다. 시야가 좋지도 않고 떠내려오는데 의심스러운데 뭔가 둥둥 떠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비닐봉지 같았다. 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떠내려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 계속 떠내려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바지선에서 뛰어내려서 오투를 저기서 푼 거다. 애가 터치를 한 거다. 그 시신을 이라며. 그래서 그 시신을 터치를 한 순간에 뒤집히면서 제가 제일 맨 먼저 본 게 코, 눈이 감겨있더라. 어깨가 한쪽으로 올라오니까 옷이 흰색의 검정 무늬 라고 회상했습니다. 김 기자는 그 장소가 정민 씨가 친구와 함께 있었던 장소로 알려진 그 지점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한강 쪽, 그러니까 한강물이다. 차종욱 씨 설명으로는 당일 실종 당시에 서해안이 만조였는데 한강물이 상류 쪽으로 역류했다가 이번에 빠지면서 다시 시신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 최근에 비가 좀 오지 않았나. 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송에서 김현정은 손 씨가 실종된 25일 새벽 남성 두세 명이 갑자기 뛰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언급했습니다. 김 기자는 이게 경찰 업무에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실종 당시는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모두 강력팀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라며 그런데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을 최대한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취재한 여성청소년과 단계는 신원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강력팀에 넘긴 것으로 취재를 했다. 그래서 강력팀에도 당연히 문의를 했는데 강력팀은 하나둘씩 차분히 살펴보고 있다. 딱 이런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굉장히 취재에 예민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뛰어가는 3명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사건 당시 신고 있었던 운동화를 버렸다. 신발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민씨 아버지는 2시에 동영상 찍은 이후에 자다가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 넘어지면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때 자기도 얘를 일으켜 세우고 이러느라고 바지와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 아들은 더 더러울 텐데 그걸 감안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더러워질 데가 없단 말이다. 진흙이 없어. 잔디밭, 모래, 풀, 물인데 뭐가 더러워진 거지? 봐야 되겠다. 바지는 빨았을 테고 신발을 보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5초 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라는 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정민씨 아버지는 우리는 또 2가지 의문사항이 생긴다. 보통의 아빠가 애 신발 버린 걸 그렇게 알고 있어서 물어보자마자 대답을 하는 건 이상하다.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볼게요. 어디 있겠죠 라고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신발을 버린 거를 아빠가 알고 있고 즉답을 한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다. 그리고 그 신발은 CCTV에 나오지 않나. 4시 30분 CCTV에 나올 텐데 저는 안 봤지만 그게 그렇게 얼마나 더러워서 버렸을까? 급할 건가? 라고 제가 형사 취조하듯이 따질 수가 없지 않나. 답답하다. 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김 기자는 그러면서 친구가 기억하는 신발이 더러워진 경이다.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는데 거기에 굴러떨어져서 끌어올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시간은 3시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친구 주장대로라면 술을 마신 한강공원 둔치가 있지 않나. 강에 인접한 절개지인데 정민씨가 거기에 굴러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왔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친구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민씨 아버님한테 들은 바로는 변호사는 아니었다. 고 전했습니다.